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목동 아파트 재건축이 확정됐습니다. 14개 단지 모두 안전진단을 통과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 정작 시장의 반응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높아진 금리와 천정부지로 치솟은 공사비 때문인데요. 심다혜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올해로 36살이 된 목동 아파트 11단지입니다. 이달 초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인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단지 곳곳에는 이렇게 안전진단 통과를 환영하고 또 재건축 설명회를 안내하는 현수막들이 걸려 있습니다. 목동 재건축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11단지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목동 14개 단지의 재건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2020년 6단지가 가장 먼저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목동 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면 총 5만 3천여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가 생길 예정. 그런데 부동산 시장 반응은 냉랭합니다. 11단지의 경우 지난해 12월 전용 면적 51제곱미터가 11억 원으로 거래된 이후 계약이 끊겼습니다. 오히려 신고가와 비교하면 약 2억 원이 빠졌습니다. 다른 단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현재까지 올해 매매거래 신고가 한 건도 없는 단지가 4곳이나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목동 아파트의 경우 구청의 허가 과정이 필요한 만큼 올해 거래가 아직 신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도 매매 거래를 거의 찾기 힘들다는 게 공인중개사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기존에 살고 계시던 분, 전세로 사셨거나 학구 때문에 들어오려고 하셨던 분들이 이제 같이 물어보시죠. 근데 그것 때문에 더 많아지고 이런 거는 전체적인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그렇지는 않고. 지난 정권 때는 어떤 때는 한번 데미지가 갔잖아요. 탈락돼가지고. 거기는 한번 탈락된 데기 때문에 늦게 할 거다. 이 어떤 그 큰 그림, 그것 때문에 안전진단 통과됐다는 거가 별로 큰거예요. 정부는 지난해부터 재건축 진입장벽을 대폭 낮춘 상태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안전진단 통과가 부동산 시장에서 큰 호재로 인식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수도권 곳곳의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갈등이 빈번한 점도 목동 재건축을 위축시키는 요인입니다. 건축비가 최근에 35%가 올랐어요. 자재값만. 거기다가 인건비가 옛날에는 10만 원 하던 게 지금 30만 원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 지을 수가 없는 거라. 법만 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가장 중요한 건 경기거든요. 목동 아파트는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과 관리 처분 등 절차를 통과해야 재건축을 위한 착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패스트트랙을 발표한 가운데 오는 4월 만료 예정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여부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의대 정원의 반발에 전국적으로 전공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만 4,20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22일 기준 전체 수련병원 47곳 전공의 5,678명 가운데 75.6%인 4,293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시는 수련병원 17곳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59명의 전공의를 상대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부했습니다. 또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의료원과 보라매 병원 등 4곳의 시립병원은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은평병원 등 나머지 4곳도 운영 시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의사 집단 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행정 1부시장을 차장으로 하는 재난대응기구로 상황 총괄반과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 등 6개 실무반으로 운영됩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에 이어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긴급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 행동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시립병원, 민간병원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을선거구는 강병원 국회의원과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이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3일 오전 6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은평구 을은 이른바 비명계로 분류되는 재선 강병원 의원과 친명계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이 경선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구청장은 4년 전 총선에서도 경선을 치른 바 있습니다. 은평구 갑선거구에서는 재선 현역인 박주민 의원이 단수 공천으로 3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별로 후보자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지 후보에 대한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재식 양천구의장과 허훈 서울시의원 등 양천구 갑 국민의힘 시구의원 6명은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멈춰진 양천의 발전에 시계를 깨울 사람은 강한 추진력을 가진 조수진 의원이 유일하다고 밝혔는데요. 또 조규성 전 서울시의원 등 국민의힘 전 시구의원 8명은 정미경 전 의원 사무실을 찾아 정미경 전 의원만이 양천갑 당협 갈등과 분열을 통합할 수 있는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양천구 을 더불어민주당 김영문 예비후보는 이용선 의원 사무실을 찾아 총선 승리를 위해 깨끗하고 올바른 정치를 하면서 지역 발전을 이끌어온 이용선 후보에게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청년들은 서울시 무제한 교통 할인 카드인 기후동행 카드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26일부터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은 기존보다 7,000원 저렴하게 기후동행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할인 혜택으로 청년층은 6만 2천 원인 기후동행 카드를 5만 5천 원에, 따릉이를 포함하면 5만 8천 원에 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후동행 카드 청년 할인은 오는 6월까지 시범 실시되며 대상 연령층은 기존 기후동행 카드를 사용하면 환급 신청을 거쳐 할인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기후동행 카드 청년권은 5만 원대 요금이 바로 충전되는 모바일과 실물 카드가 오는 7월 정식 출시됩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 카드 청년권 출시로 연간 3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범 기간인 6월 30일까지는 현재 6만 2천 원, 6만 5천 원 권종을 그대로 이용하시고 7월에 신청을 받아서 나이 인증 후에 월 7천 원에 7천 원 기준으로 환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 본사업부터는 모바일 카드와 실물 카드에 대해서도 별도의 청년 권종을 출시하여 나이 인증 후에 이를 할인해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틀 전 서울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밤사이 10cm가 넘게 내려 도심 곳곳에 눈이 소복하게 쌓였었는데요. 눈 내린 우리 지역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눈을 두는 곳마다 하얀 눈 세상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북한산의 눈부신 설경에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그동안 본 경치 중에 최고의 경치로 보고 있습니다. 많이 아름답습니다. 눈이 내려앉은 한옥마을은 고즈넉한 풍경을 자아냅니다. 사뿐사뿐 눈길을 걸어봅니다. 이렇게 눈을 밟고 걸으니 한 폭의 그림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눈밭은 어느새 아이들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눈사람을 만들고 눈뭉치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놉니다. 어른들은 근사한 설경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말산을 넘어왔는데 그냥 나무만 있을 때는 굉장히 하찮아 보여요. 쓸쓸해 보이고. 근데 지금 넘어오는데 환상적이에요. 너무 근사해갖고. 한옥마을을 벗어나 북한산 둘레길로 들어서니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하늘을 향해 곱게 뻗은 은행나무가 설경을 뽐냅니다. 나무 기둥엔 몽실몽실 눈구름이 맺혔고 앙상한 꽃나무엔 새하얀 눈꽃망울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사진을 찍습니다. 눈 쌓인 오솔길 끝에는 북한산이 보이고 계곡물은 눈을 맞으면서도 쉴 새 없이 흐릅니다. 도심 속 하천 산책로에도 눈이 쌓였습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친구와의 추억이 생겼습니다. 친구랑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진 찍기로 했는데 눈이 와가지고 겨울 사진 찍으려고 나왔어요.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길목에 펑펑 쏟아진 눈. 사람들은 선물 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은평구가 폐지 수집 노인의 사회 안정망 구축을 위해 생활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은평구는 최근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과 16개 동주민센터와 합동회의를 열고 폐지 수집 노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논의를 통해 구와 주민센터는 폐지 수집 노인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체, 정신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 소득 수준과 돌봄 서비스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일자리 참여를 유도하고 위기 가구로 지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양천구가 노후 아파트의 시설 개선을 위해 10억 원을 지원합니다. 양천구는 최근 노후 아파트 시설 개선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고 50개 단지 54개 사업에 7억 3,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지원된 예산은 5개 하수 보수와 준설을 비롯해 낡은 어린이 놀이터를 보수하고 옹벽 보수 공사와 지하 주차장 차수판 설치 등에 사용됩니다. 또 188개 단지의 5개 보완 등 전기료는 지난해 대비 4천만 원 늘어난 2억 3,900만 원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양천구가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102곳에 137억 원의 교육 경비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분야별 편성 내역은 무상급식 등 보편적인 복지 사업에 103억 원, 학교 자율 사업 27억 원, 구지정 사업 5억 5천만 원, 협력 사업 1억 2천만 원 등인데요. 또 특수학급 운영과 관련한 보조 인력 인건비 6,900만 원을 지원하고 등하교 안전 지원 사업을 위해 1억 4천만 원을 편성해 안심 등하교길 조성에 나섭니다. 서울시가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안심 종합 정책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156만 1인 가구를 위해 먼저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와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확대하는데요. 또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숲 체험과 명소 투어 등 실외 활동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모임 10곳을 추가해 14곳으로 확대합니다. 이 밖에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심마을보안관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가정용 CCTV와 현관문 잠금 장치 등 안심장비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은퇴나 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중장년을 위해 채용 설명회를 확대합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은 중장년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연중 상시로 모집하고 10명 이상 기업 채용 수요가 발생하면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채용 기업이 직무와 근무 조건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입사 지원부터 면접까지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진행됩니다. 50플러스 재단은 지난해 중장년 채용 설명회에 1,397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22.8%인 939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천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동물 등록이 돼 있는 개와 고양이를 길러야 합니다. 지원 항목은 기초검진과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이며 가구당 최대 4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을 원하는 구민은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반려동물과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됩니다. 은평구가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긴급 복지 지원에 나섭니다. 긴급 복지 지원은 실직이나 질병, 범죄 피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인데요. 올해 긴급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월 71만 3,100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14% 인상됐습니다.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2억 4,1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